뭐 이런 말 있잖아요. 조삼모사라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그랬더니 이제 원숭이들이 막 불만을 토로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좋아한대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안녕하십니까. 딱 필요한 지식만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는 SG주택연구소의 배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그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던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엔 재개발 절차에서 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그 비례율에 대해서 조금 더 뭐 깊게는 안 들어가고 조금만 더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 비례율이란, 일단 비례율 딱 나오니까 또 머리 아프기 시작하시죠. 이제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비례율은 수익률이다. 수익률은 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게 수익금 10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벌었다. 그럼 수익률 몇 프로예요? 요거 계산하실 줄 아시죠? 그러면 10%. 쉽죠? 이렇게 간단하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몇 프로다. 요거는 이제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례율은 이거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 투자금 밑에 이 아래 땅이 있어요. 땅. 재개발은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라는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요. 이 부동산의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뭐 사업성을 따질 때는 사실상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제 토지주들, 이제 땅 가진 조합원들한테 수익에 비례해서 이제 배분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단어 자체를 이제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비례율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요건 간단하게 이 정도만 이제 대충 아시죠? 그러면 재개발 사업에서 비례율이 높을수록 좋을까요? 비례율이 높을수록 좋죠. 비례율이라는 건 곧 나중에 내가 조합원 분양을 받을 때 분담금을 적게 내냐 많이 내냐 요거를 또 결정짓는 요소기 때문에 이 비례율이 높을수록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얘기라는 거는, 이 재개발은 이 땅이라는 부동산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업하고 다르게. 그러면 땅에 대한 내 재산, 내가 출자한 그 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나중에 또 분담금 낼 때 분담금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하면 이 금액이 높을수록 좋아요. 비례율이 높을수록 좋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비례율이 높으면 종전자산가액을 낮아지고요. 종전자산가액을 높이면 비례율이 낮아져요. 이 둘은 반비례예요. 같이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후자산평가액. 종후자산평가액이 있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있어요. 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내가 그 재개발할 때 출자했던 그 땅의 가치를 감정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평가를 했더니 이 땅이 한 15억이 나왔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후자산평가. 이 종후자산평가는 뭐냐면 사업이 다 완료됐을 때를 가정하에 분양수익이에요. 이 분양수입에는 조합원한테 분양한 조합원 분양에 대한 수입이 있을 것이고, 일반인한테 일반 분양을 했던 일반 분양에 대한 수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합산해서 총 분양 수입을 종후자산평가액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투자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더니, 아파트 분양을 했더니 뭐 수익금이 70억이 나왔다. 그리고 사업비가 52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간단하게 15억, 내 땅 위에 52억을 투자를 해서 70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비례율 산식은 이 최종 이 70억 빼기 52억을 해요. 그럼 여기가 18억이 되죠. 그러면 18억 나누기 15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8억 나누기 15억을 했더니 얼마예요? 그러면은 1.2가 돼요. 1.2. 그럼 1.2를 이제 백분율로 나타내려면 여기다 100을 곱해야죠. 100을 곱했더니 120%라고 나와요. 요게 비례율이에요. 그러면 요 계산법대로 비례율은, 이 사업에 대한 비례율은 120%가 돼요. 이제 비례율 계산하는 법 이제 다 배웠죠? 이제 뭐 비례율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사실 이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비례율이 하는 역할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조합원 분양가가 6억이라고 보고 내 재산을 평가를 했더니 감정평가액이 3억이라고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곱하기 비례율, 아까 나온 120%를 곱해줬더니 이 3억짜리 내 재산이 120%를 곱했더니 3억
6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6억에서 3억 6천을 뺐더니 조합원 분담금이 2억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종전자산평가액이랑 비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합원이 내야 될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자산평가액이랑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이랑 비례율이 높아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같이 높기는 힘들어요. 사실상 얘가 높아지면 비례율이 낮아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높아지면 또 종전자산평가액이 낮아지고 이제 이런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좀만 더 비교를 해볼게요. 자, 종전자산평가액 이게 뭐라 그랬죠? 내 재산 감정평가한 금액 그게 15억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종후자산은 요거를 얘기해요.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요거를 조합원들이 이제 30억에 분양을 하고 일반 분양을 40억에 했더니 70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비례율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했던 거예요. 자, 70억 빼기 52억 나누기 15억. 이거 계산하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 18억 되죠? 그러면 18억 나누기 15억 했더니 120%가 돼요. 120%예요. 그리고 요거 한번 봐볼게요. 똑같아요. 요거는 다 동일해요. 요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다 동일하고. 단 종전자산평가액, 내 재산 감정평가액을 한번 높여봤어요. 15억에서 18억으로 3억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똑같이 계산한 거예요. 70억 빼기 52억. 그러면은 이게 18억이 되죠? 18억이 되는데 내 원가가 18억이야. 내 감정평가액이 15억이 아니고 18억. 그럼 이거 뭐예요? 비례율이. 이건 100이죠? 수익이 안 생긴 거예요. 얘는 120%. 얘는 100%. 그럼 이제 더 올려봤어요. 감정평가액을. 15억에서 20억으로 올렸어요. 이거를 왜 올리냐면은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기를 사람들이 이제 다들 원하니까. 높은 게 좋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추진위에서 그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감정평가액을 조금 높여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억까지 이제 높였어요. 높이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또 70억 빼기 52억. 똑같이 지금 18억이 돼요. 그런데 분모가 20억이 됐어요. 그랬더니 나누면 0.9 곱하기 100을 하면 90%. 100%가 안 되는 수익률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자, 얘가 지금 비례율이 120%, 얘는 100%, 얘는 90%. 그러면 똑같이 조합원 분양가에 비례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내 분담금이,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나 변동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6억 빼기 내 종전자산 평가액. 요게 이제 세대당 3억씩이에요. 3억씩 5세대에서 15억이니까 세대당 3억 곱하기 120%를 적용을 했더니 3억 6천, 3.6억이 돼가지고 6억에서 3.6억을 뺐더니 분담금이, 조합원 분담금이 2억 4천이 돼요. 요거는 방금 전에 했으니까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자 똑같이 계산을 해요. 6억 빼기 얘는 지금 18억이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세대당 3억이 아니고 3억 6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6천을 포함을 했더니 3.6억 곱하기 비례율 100%라 그랬죠? 100 했더니 그대로 얘가 3억 6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억 빼기 3억 6천. 그럼 분담금이 2.4억. 비례율이 120%일 때랑 비례율이 100%일 때랑 조합원 분담금이 얘도 2억 4천. 얘도 2억 4천. 동일하죠? 비례율은 낮아졌는데 종전자산평가액을 높였더니 좋아진 게 사실 없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럼 얘도 봐봐요. 6억인데 아까 얘는 6억에서 빼기 종전자산평가액이 20억이에요. 요거는 아까 3억에서 1억씩 더 올려준 거예요. 아까 여긴 6천만 원 올려준 거고 여기는 이제 1억을 더 올려서 얘가 4억이 됐어요. 4억이 됐는데 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거를 올리다 보니까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비례율이 낮아져서 비례율 자체가 아까 90% 나왔죠. 곱하기 90%를 딱 했어요. 그럼 4하고 36. 그럼 3.6억. 이것도 3억 6천이에요. 6억 빼기 3억 6천 했더니 얘도 분담금이 2.4억이 돼요. 이게 종전자산평가액, 감정평가, 내 재산 감정평가액을 높여달라 그래서 조합원들이 원해서 높여줬더니 내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조합원 분양가에서 분담금 내야 될 돈을 계산했더니 이게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감정평가액이 높아졌는데 비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조삼모사라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그랬더니 이제 원숭이들이 막 불만을 토로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좋아한대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줬더니만 정작 뭐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분담금액은 똑같아. 근데 자기 그냥 기분만 좋은 거야. 내 감정평가가 잘 나왔다. 엄청 높게 나왔다. 주변 시세 3억밖에 안 되는데 막 3억 전 4억을 해줬다.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예전에 이제 기사에도 나왔던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세금 폭탄, 재개발 과세 기준 논란. 이게 민간 재개발.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확대를 좀 했습니다. 민간 재개발에서는 비례율을 100%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요? 비례율이 높으면은 그 비례율에 대해서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수익이 발생이 되면은 세금을 내야 돼요. 조합에서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율이 높다라는 게 결코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100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또이또이 맞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 들여가지고 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수익률이 0%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례율이. 왜? 세금 이슈 때문에. 비례율이 높으면은 만약에 130%다 그러면 30%에 대한 이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득에 대한 거를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담되니까 사업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100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율하고 중전자산평가액을 이거를 조절을 하면서 비례율을 좀 맞춰요. 일부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민간재개발에서는. 그리고 맞출 수 있는 숫자라고도 표시를 했죠. 이게 예전에 나온 기사예요. 신문 기사인데 맞출 수 있는 숫자라고 해요. 뭐가? 비례율이. 이 비례율은 맞출 수 있는 숫자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분들이 거기 재개발 지역 비례율이 130%다, 140%다. 그럼 되게 좋아들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그냥 앞에서만 좋게 보이게끔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비례율이 높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려면 조합원 분담금을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감정평가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고 비례율 높게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최종 목적은 분담금을 조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그럼 분담금을 실질적으로 조금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럼 아까 이제 복습하는 거 이거 다. 자, 비례율을 높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감정가, 내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단점이 있자 그랬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비례율이 높으면 세금 부담이 돼요. 세금이. 조합에서 이제 그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감정가를 높게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을 안 내려고 요거를 이제 100으로 맞춰요. 비례율을 100으로 맞추고 감정가를 높여요. 아까 예시로 3개 문제 이제 풀어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가를 높게 잡아요. 감정가를 높게 잡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 조합원들이 있죠. 조합원들이 현금 청산을 해요. 왜? 야, 감정가가 많이 나왔네. 야, 감정가 많이 나오고 비례율도 별로 안 나오는데 이거 그냥 아파트 받아봐야 뭐 우리가 더 손해인 것 같다. 내 거 3억짜리 집인데 4억, 5억 해줬어. 그럼 이동 받고 그냥 나가자. 그래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안 하고 그냥 현금 청산 그냥 받겠다고 하는 이탈자가 많이 생겨요. 그럼 조합의 운영이 좀 힘들어져요. 그럼 또 재개발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를 또 쉽사리 이렇게 또 높여주기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또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니까. 자, 그럼 재개발 투자 지역에서 선택 기준은 그러면 뭐 할까요? 지금 비례율도 올라가면 안 좋다 그러고 감정가도 올라가면 또 안 좋다고 하고 그러면은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기준점을 그냥 아주 쉽게 그 지역에 해당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한 18억 정도. 왜 대장 아파트 18억일까요? 요거는 땅값 계산하고 원가 계산하고 건축비가 얼마 들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예전에는 강북에 5, 6억대 아파트들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30평대 아파트 건축비만 따져도 한 5억 정도 들어가요. 5억에서 한 6억 이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토지비가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일반 분양가가 이제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건축비는 강남에다 짓나 강북에다 짓나 지금 5, 6억 들어가요. 똑같이. 사실상 강남하고 강북 차이는요. 아파트 값이 한 20억 정도 가량 차이가 나요. 아파트 건축비는 똑같은데 20억 정도 차이 나요. 그러면 사실상 토지에서 20억 가량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 정도 차이는 또 안 나요. 그러면 결국엔 뭐냐? 마진이 좋아요. 강남 쪽이. 우리 상급지 쪽으로 18억이면은 최상급지는 아니니까 이제 최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값만 이제 35억, 40억 하잖아요.
18억 이상 되는 지역. 18억 이상 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들어가시면요, 뭐 감정평가가 얼마에 나오든 뭐 비례율이 몇 프로든 사실상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예를 들어서 뭐 조합원 분양가가 뭐 13억이다. 근데 일반 분양가는 한 6억이다. 시세는 20억이다. 그럼 우리는 조합원 분양가 13억에서 20억이 되는 거예요. 7억 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재개발 이주권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지금 제가 시세가 20억짜리 아파트랑 비교를 했지만은 이 상급지로 가면 갈수록 이게 30억, 35억, 40억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시세는 많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최대한 상급지로 가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를 가면은 이제 뭐 비례율에 대한 스트레스, 뭐 감정평가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거 꼬치꼬치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 따져봐야. 그리고 대장 시세, 일반 분양가 이거는 일반 분양가는 사실 임의적으로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 시세도 안 맞는 걸 갖다가 시세가 지금 2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20억에 분양한다고 해봐요. 누가 분양받으려고 하겠어요? 잘 안 받으려고 그래, 이게. 분양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세보다 좀 낮게 일반 분양을 하는데 그 금액조차도 조합원들은 20%에서 25% 뭐 작게는 뭐 한 10% 정도는 저렴하게 이제 조합원 분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이제 대장 아파트 18억 이상짜리를 보고 선택을 하셔라. 그래야지 나중에 마진이 그 정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 지역의 선택 기준은 상급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상급지입니다. 상급지? 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신다고요? 돈? 아, 뭐 맨날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돈 얼마 가지고 계시는데요? 돈. 상급지 서울에 재개발 투자. 보면은 제일 제가 이제 고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일 조금 가지고 있는 분이 1억이라고 그러시고요. 이제 뭐 평균적으로 보통 2, 3억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3억이면. 그런데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물어보면은 강남 유해 저쪽 뭐 전농이나 뭐 신당 이쪽 많이 뭐 용답 뭐 이런 쪽 많이 보시더라고요. 거기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그러면 얼마 정도 때 보셨어요? 투자금은? 그랬더니 한 2, 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2, 3억이면 왜 그쪽으로 가세요? 강남 쪽으로 가시지? 아, 강남은 비싸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강남에 2, 3억대로 얼마든지 들어갈 때 상당히 많습니다. 모르시면 저희 여기 전화번호 쭉 나가고 있으니까 이쪽에 전화해서 문의 주세요. 물건 상담도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을 때 위로 올라가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아파트가 지어지면 나는 이 동네에다 뼈를 묻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그거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뭐 투자자잖아요? 수익률 많이 발생되는 곳, 인기 좋은 곳, 잘 팔리는 곳 이런 데 가셔야 되는데 왜 상급지를 건너뛰고 가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좀 아쉬워서 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2, 3억 정도 있으시면 상급지 먼저 문을 두드리겠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상급지 어디에서 대표적인 상급지 강남 상고 용산이잖아요.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이렇게 이게 상급지예요. 예, 그 정도 위치로 봐서 2, 3억대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도저히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뭐 이 금액이 뭐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이제 외곽지로 조금씩 한 단계씩 외곽지로 중급지로 좀 빠져나가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중급지로 가지 마셔라 이거죠. 그러면 일단 뭐 오늘의 선택 기준은 18억 이 기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례율이고 감정평가고 그냥 그게 뭐더라 그냥 아 그런 게 그렇구나 그냥 이 정도만 알지 그럼 뭐 계산하는 걸 뭐 하고 투자자들 알 필요 없어요. 머리만 아파요. 스트레스 받아가. 배울 게 되게 많아요. 부동산은. 배울 게 되게 많은데 일반인들이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전문가처럼 막 다 알려고 하면 그냥 투자하기 전에 지쳐요. 그냥 막 머리 아프고 막 스트레스 받고 아 몰라 이렇게 돼 그냥. 아 귀찮아서 안 해. 막 스트레스 안 해. 그렇게 되니까 그냥 흐름만 읽는다. 그냥 이야기 듣는다는 식으로 아 이런 게 그냥 그런 거구나.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게 투자자예요. 전문가 아니에요. 저희처럼 막 이거 맨날 공부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투자자는. 그러면 오늘도 가볍게 비례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